3월 6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의 화염이 일주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역량을 해제하기 위한 다음 단계 작전에 돌입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했다라고 밝혔지만 이란 역시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라면서 여전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내 미국 에너지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는 등 전면전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황 속에서 카타르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에너지 수출이 중단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 본토의 안보수장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격 경질되었습니다. 집권 2기 들어서 첫 장관급 교체인데요. 최근 불거진 요원들의 총격 사건과 부천의 호화 전용기 논란 등이 문책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임으로는 이종 격투기 선수 출신인 마가 핵심 인사인 마크웨인 멀린 상원 의원이 지명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또 한 번 법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4개 주가 대통령이 발효한 새 글로벌 관세 10%도 위헌이다라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라는 대법원의 취지를 우회하려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계속해서 좀 그 법적 공방, 또 그제는 대법원에서 기업의 관세를 환급하라라는 명령에 이어서 좀 법적 공방에 휘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 등 첨단 AI 칩에 대한 전 세계 수출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우회 조달을 차단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기업이든 미국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 부담스러운 소식인데요.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3월 1일부터 급행 심사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취업 비자, 취업 기반 이민에 대해서 약 2,965달러로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다라고 하는데요. 취업 비자, 취업 기반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 신청자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트레이더조의 냉동 볶음밥 일부 제품에서 유리 조각 혼입 가능성이 발견되어서 대규모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즉시 폐기하거나 매장에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달라스와 오클라호마를 포함해서 미 중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걸프만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좀 날씨 예보, 토네이도 경보 등 확인하시고 토네이도가 우리 지역에 또 다가왔을 때 대피 요령들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인 8일부터 다시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간으로 1시간 스프링 포워드 1시간이 이제 자는 시간 줄어드는 거죠. 월요일 출근길 또 일요일 교회라든지 약속 시간 차질이 없으시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중동 전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이제 다음 단계, 넥스트 페이즈로 진입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의 보고입니다. 미군이 지금 보고에 따르면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전쟁 초반 대비 90% 줄어들었다. 그리고 드론 공격도 83%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의 대응 능력이 뭐 현저하게 90% 가까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사실상 뭐 지금 이란의 미사일 재건 역량과 미래 생산 기반 자체를 체계적으로 좀 해체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더 이상 반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뭐 이란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금 미국 측 보고는 지금 이란의 반격이 90% 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그러니까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G 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지금 적절한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지금 이제 미군은 미사일 요격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이란의 미사일 체계와 앞으로 생산 체계까지 다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스라엘군은 또 발표를 하기를 이란 내 발사대의 60%가 파괴됐고 방공망의 80%가 무력화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란의 거의 방공망 그 방해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곳에 지금 공습을 하고 있다, 요격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발표가 있어서 전쟁의 추가 완전히 넘어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음 단계, 조만간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작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주말부터는 이제 이란의 대응 능력이 지금 거의 무력화되고 있고 방공망도 상당히 80% 이제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제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뭐 어떤 상황으로 갈지 또 주말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싱크탱크 CSIS 분석에 따르면은 작전 개시 이후에 100시간 동안 그냥 단 며칠 동안 미국이 지출한 비용이 37억 1천만 달러다라고 하는데 감이 안 오는 돈이죠. 한국 돈으로 해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5조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2천여 발의 탄약을 쏟아붓는데 31억 달러가 들었고요. 작전이 하루 연장될 때마다 수천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이제 미국도 무기가 더 필요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기를 재배치하고 생산을 독려하고 뭐 중동 쪽으로 뭐 계속해서 가져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이 지금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이제 새로운 작전이 뭔지 상당히 또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확 바뀌는 건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경제 문제 좀 벌써 기름값도 제법 올랐어요. 네. 다 이제 3달러 다 올랐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카타르의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대로 그냥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라고 전 세계 경제에 경고장을 냈고요. 뭐 지금 이미 그 걸프국들 뭐 생산 차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물류도 또 문제. 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노선을 폐쇄했고요. 현재 147척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대란까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후계자 선출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경량급 무능력자다라고 칭하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네, 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이 승인한 후계자를 세우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스타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엊그제 그런 말을 했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면은 다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지금 모스타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미국이 개입해서 미국이 인정한 미국이 세우는 지도자로 정권 교체를 다시 한번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크루드족 지상군 투입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란 내 소수민족들의 봉기라든지 그리고 반정부 시위라든지 그리고 반정부 세력의 그 전복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계속해서 유도하려는 심리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제로 크루드족이 어느 정도 실제 지상군 전투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크루드족에 이어서 다른 소수민족이라든지 소수민족의 이제 반란이라든지 또는 이란 주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다시 일어날 것인지 또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 좀 전복을 좀 일으키면서 내부에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날 것인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전쟁 상황은 급격하게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쉽지 않은 전쟁, 끝내기는 또 쉽지 않은 전쟁이어서 막상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장기화될 경우 유가 지금 70달러, 87달러 넘어섰죠. 80달러를 넘어서 유가 카타르가 경고하는 것처럼 150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시대가 현실화될 것인지 전 세계 에너지 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국내 본토 테러 위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이란 공습이 이루어진 직후에 텍사스 어스틴 시내 번화가에서 테러로 생각되는 그런 이란을 지지하는 테러로 생각되는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 텍사스 DPS 국토안보부 신임국장 제럴드 브라운이 이제 어제 한 인터뷰에서 현재 텍사스의 그
국내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상당히 또 그 위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내 테러 조짐이 어떤 예전처럼 뭐 그 이슬람 국가라든지 뭐 그런 데가 뭐 탈레반이라든지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면서 일으키는 그런 테러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뭔가 과거처럼 특정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는 그런 테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급진화되어서 어떤 사상에 이렇게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벌이는 그런 테러들이 늘고 있어서 이제 그런 테러들은 미리 파악을 하고 막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번 텍사스 DPS 국토안보부 신임 국장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급진화가 지금 가장 큰 도전이다. 2022년 이후 텍사스에 접수된 수상한 활동만 18,600건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테러 직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테러 직전에 75건의 테러를 미리 파악하고 저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국내 테러 시도들이 있는 상황인데 점점 개인화되고 탈중앙화되는 급진화되면서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사단에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국내 테러 뭐 우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정부만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는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극단적인 그런 행동이나 극단적인 혐오 발언 또 온라인 활동 신변 정리를 하는 듯한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은 우리 공동체에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면서 그 앱을 아이와치 텍사스라는 앱을 소개하면서 신고를 해달라라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전쟁이 이렇게 중동 지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 국내 테러 우려도 상당히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전쟁으로 어수선하고 또 미 국내 테러 우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어제 깜짝 놀랄 또 뉴스가 있었는데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장관급 교체인데요. 뭐 트럼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퍼스트 레이디급의 영향력이다. 화려하잖아요. 크리스티 놈 장관이 아주 이제 백인 이렇게 아주 모델처럼 생기고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 중에 충성파로 꼽았던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뭐 어쩔 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우선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미네소타 사태죠. 네. 아이스 요원들이 미국 단속 중에 미 시민권자 2명을 사살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을 놈 장관이 뭐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바로 국내 테러리스트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너무 강경한 스탠스다라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티 놈 장관이 뭐 외모도 화려하지만 너무 화려한 그런 행보가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정부 셧다운 위기 속에서도 해안 경비대 명목으로 최신형 걸프스트림 제트기 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목적은 국경 지휘 통제용이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호화 전용기다라는 뭐 그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실제로 청문회에서 아주 뭐 진짜 강력한 그런 비판이 쏟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광고 논란인데 최근에 그 국경 보안 광고에 이렇게 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뭐 그런 광고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굉장히 비싼 광고였어요. 2억 달러가 넘는 2억 2천만 달러가 드는 그런 광고였는데 그 광고에 크리스티 놈 장관이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주인공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일어났어요. 이제 국경 보안 홍보를 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은 본인이 주인공으로 뭐 본인 정치 활동 뭐 대선 캠페인 하냐라는 그런 비난이 쏟아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나는 그 광고 승인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뭐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크리스티 놈 장관을 타겟으로 삼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호화 논란, 비판, 광고 논란 등이 일어나면서 뭐 민주당에서 최근에 크리스티 놈 탄핵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놈 장관 때문에 민주당이 뭐 통과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안고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격 경질이 됐어요. 네. 뭐 대단한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한 사우스다코타 농장의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릴 때 사망하면서 이제 학교 중퇴하고 이제 그 사업을 농장을 물려받았던 인물인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까지 오르는 뭐 그런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제 강력하고 네. 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로서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영업 중단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유일하게 버텼던 뭐 그런 주지사기도 하고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주지사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추락하고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롭게 국토안보부로 이끌 인물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민 단속, 이민 정책 그리고 지금 또 전쟁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 상황 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될 새로운 국토안보부를 이끌 인물이 누군가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마크웨인 멀린 상원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실제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에요. 생긴 것도 굉장히 파이터입니다. 실제 행동도 파이터예요. 네. 근데 그냥 생긴 것만 파이터가 아니고 실제로도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에요. 삼승 무패.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마가 전사이자 무패의 파이터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 인물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디안이에요.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입니다.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 체로키 네이션 그 혈통이고요. 그리고 배관공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아주 큰 배관 회사로 키운 그런 또 자수성가형 인물이기도 하고요. 뭐 재미있는 게 그 의회에서 뭐 이게 논쟁을 펼치다가 여기서 한번 붙자 청문회에서 그 노조위원장하고 이렇게 설전을 펼치다가 노조위원장한테
그냥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라고 이렇게 했던 일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상당히 실제로 생긴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파이터 기질도 있고 실제로 그 이종 격투기 선수로 활동도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이제 국토안보부를 맡았을 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자기 그 스타일도 그렇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강해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티 놈 장관보다도 실제로는 더 강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있어서 더욱 거칠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지명 소감에서 이미 그 이주민 살인범 그리고 마약 재앙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주민들이 일으키는 범죄 척결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경한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좀 그런 거지. 네. 약간은 좀 뭐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카리스마를 내세운 그런 인물이었다면은 멀린 이제 신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어떤 국토 안보 그리고 이민 정책 같은 것이 어떻게 펼쳐갈지 좀 주목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이번 주말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작합니다. 이거는 왜 또 시작을 할까? 시작은 하죠. 네, 시작은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캐나다의 그 BC 주가 올해 서머타임을 시작한 다음에 가을에 해제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미국하고 똑같이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자꾸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캐나다의 BC 서부의 BC 주는 그냥 우리끼리 할래. 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서머타임 시작하고 가을에 해제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아니에요. 네, 미국은 지금 봄에 이번 주말에 시작해서 현재는 가을에 다시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뭐 이번 주말에 조금 컨디션 관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